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만 멀쩡하지 지금 다른 나라들 침체에 빠지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만 공식적으로 침체에 진입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그만 중소형 국가가 아니라 세계 경제 규모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일본과 영국이 공식 침체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물론 하고 있지만 미국만 침체에 벗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얕은 침체일 뿐이지 다 지금 나라들이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고금리 영향 때문에 일본도 작년 3, 4분기 역성장이 확실시 됐고 영국도 작년 3, 4분기 역성장, 물론 이제 지금은 1분기니까 이제 침체에 탈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표상으로는 현재 이렇게 됩니다. 경제 규모 4위 일본과 경제 규모 6위에 해당하는 큰 나라들이 지금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마이너스 금리 탈출하고 금리 인상한다, 이제 그래서 엔화 강세 갈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침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일본 은행 총재가 야, 이거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긴 할 건데 이제 금리 인상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괜히 섣불리 했다가 또 침체에 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돈 풀기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또다시 가치가 급락하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급락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1,300원, 1,400원 가듯이 엔화도 환율 가치가 쭉쭉 떨어집니다. 사실상 돈 계속 풀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는 시점도 올해 뭐 4월이다 했다가 지금 더 뒤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엔화 가치 급락을 하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는 침체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증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은 지금 니케이,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가 잃어버린 30년을 그냥 회복해버리죠. 34년 만에 신고가를 뚫어버립니다. 왜냐면 엔저가 되니까 수출 주식들, 도요타 자동차 난리 나고, 엔화가 싸면은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면 현대차나 반도체 기업들 좋은데 지금 일본 반도체 기업들하고 도요타 자동차 기업들 난리죠, 주가가. 그리고 엔화 기반으로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엔화가 워낙 약세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일본에 계신 분들이 투자하는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얼마나 지금 떨어진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인데 내수는 지금 정말 뭐 힘들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유동성 자산은 초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 적용되는 얘기 아닐까. 화폐 가치 떨어지면 이렇게 유동성 기대감에 증시도 오르고 또 비트코인 같은 민감한 자산도 오르고요. 그래서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이제 일본인 분들이 화폐 가치 녹아내리니까, 여기 보시면 일본 지폐가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실물 투자 붐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이제 기사상으로는 2030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금이나 위스키, 오죽하면 위스키라도 좀 사놓자 라는 자산 투자의 열풍이고, 40대 이상 분은 돈이 좀 있으시니까 뭐 부동산, 도쿄 이런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도쿄 주류 도매상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투자 장벽이 낮아가지고 투자 초심자들,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막 돈이 녹아내린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쓴 니케이는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예적금을 해도 자산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이 그동안은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도 인플레가 오기 시작하니까 현금을 그대로 두면 자산이 녹아들면서 위험을 감지한 일본인들이 지금 실물 자산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식 사고, 금 사고, 위스키 사고, 뭐 비트코인 사고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화폐 가치 하락에 금, 암호화폐 투자 벌린다, 이게 이제 일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화폐 가치 이렇게 녹아내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건 사실 글로벌 현상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더 가파르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고, 무슨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도 아니고 경제 규모 3, 4등 하는 나라가 지금 화폐 가치가 녹아내린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통화량이 사실상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통화량 M2라고 하는 걸 보시면 유동성이거든요, 돈 풀기. 요게 긴축하는 동안 마이너스, 이게 밑으로 가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진짜 시장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플러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통화량 누적도 줄어들다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 기준금리만 안 내렸다 뿐이지 사실상 지금 긴축 속도 늦추고 쉽게 말해서 돈 풀기 슬슬 준비하는, 시동 걸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한번 시장에 풀린 이 찍어낸 돈을 다시 줄이는 게 쉽지가 않다. 조금 줄여도 이렇게 시장이 난리치고 막 부도나고 연체나고 뭐 파산한다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지금 저소득층은 벌써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푸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나온 돈을 다 되려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서프라이즈성 행동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공식 트위터, 지금은 X죠. X 소셜미디어 계정에다가 요 사진을 올립니다. 요 사진이 뭐냐면 그 비트코인 밈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나 이거 비트코인 되게 강세론자야 할 때 쓰는 그런 유의 밈 사진을 직접 올렸어요. 대통령 공식 계정에다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사칭 계정이겠지, 누가 뭐 장난친 거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올린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세히 찾아보니까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바이든이 선거 앞두고 대선이 중요하니까 지금 2030들 민심이 안 좋으니까 지금 유권자들 비트코인 같은 거 좋아하니까 MZ세대 소위 말하는 2030 표심 잡기 위해서 지금 젊은 이미지, 나도 비트코인 좋아해 이런 이미지로 가고, 지금 틱톡이라고 소셜미디어, 또 중국에서 만든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그 틱톡도 계정을 팠습니다. 거기도 이미지도 이렇게 올렸죠. 보이시죠? 심지어 이제 얼마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틱톡 사용하지 마라 막 이러더니 본인이 이제 대선 앞두고 틱톡 계정까지 파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 잡으려고, 젊은 표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많이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ETF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까지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슬슬 이제 우리가 밀어 올리자 뭐 이런 시그널로 보신다는 분도 있는데, 해석은 여러분들 뜻에 맡기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까지 잡더니 비트코인이라는 또 암호화폐까지도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2030 표심 잡기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백악관에서는 대놓고 우리가 돈 찍어서 침체 안 오는 거다, 다른 나라들은 침체가 오는데 우리는 기축통화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기 때문에 돈 찍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침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국가경제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반도체나 인프라 쪽에 대규모 재정 지출, 사실상 돈 풀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 침체 없이, 쇼크 없이 인플레 잡고 있다라고 다시 발언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대놓고 그냥 돈 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고, 게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대선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선거 앞두고 표심 잡기용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 돈 푸는 정책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보신다면은 큰 그림 측면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번 주에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라는 기업 두 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턴어라운드를 2년 만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라는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2021년 상장 이후에 주가가 80% 빠졌다가 계속 마이너스하고 월간 활성 이용자가 줄어들다가 횡보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분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흑자로 기록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본격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도 2년 동안 내리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이제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분기 첫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용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CEO가 위험자산 암호화폐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의 대표적인 주식들이어가지고 이 흐름만 보셔도 조금 투심이 살아나고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요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자료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강세 이어지면서 뭐 금리 올라가도 비트코인 끄떡없을 정도로 강하게 버티죠. 올해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무래도 그걸 압도하고, 물론 비트코인은 반감기라고 하는 빅 이벤트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기대감이 커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든지 보유 많이 하고 있는 기업, 거래소 관련 ETF들이 다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일본도 사실상 지금 침체 진입해서 돈 풀기를 지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영국도 물가가 안 잡혔지만 침체가 왔는데 긴축을 계속 하기 쉽지 않은 노릇이고, 중국은 이미 디플레 들어가가지고 경제 규모 2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 풀기 하고 있죠. 금리 인하 또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건 돈을 어마어마하게 원래 풀고 있었고, 경제 규모 압도적 1위도 사실상 대놓고 우리 돈 찍어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침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찍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침체 들어가서 돈을 찍어야 되는 입장이고, 미국은 침체를 우리는 안 들어갈 거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침체 오면 재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은 전 세계 주요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규모의 국가들이 돈을 다 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좀 반대로 무섭게도 느껴질 법할 정도로 유동성 장세도 또 펼쳐질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자료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거였는데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지금 연준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닌 무려 3개의 버블이 시작되는 와중에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자산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은 뭐 1개 버블 막기도 힘든데 비트코인도 상승 중이고 빵 주식도 상승 중이고 AI도 상승 중이니까 3개의 버블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금리까지 내려가지고 돈 푸는 시그널을 공식화해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동성 장세에 펼쳐지겠냐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흘러간다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무서운 버블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영국 뭐 침체 들어가고 미국도 금리 인하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월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올해는 선거라는 큰 그림이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시점의 문제지 그 단기 노이즈에는 별로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이 뷰를 가지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외부 변수가 없는 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폐 가치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풀리고 있고 앞으로 돈 푸는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은 미국 시장 지수라든지 이런 인플레나 화폐 가치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성장세를 가진 좋은 주식들을 떨어질 때마다 혹은 타이밍 상관없이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어 방법 아닐까, 투자 방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면은 주가 단기 조정 하락에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막아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 자본 소득으로 바꿔야 된다. 근로소득을 우량한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